터커 칼슨과 그의 멍청한 친구들이 또다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3정당 출범을 두고 큰 소란이 일고 있어요. 이 트윗을 봐요. 마가가 배신당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이제 새로운 길, 즉 샤리아 법으로 나아갈 때예요. 물론 농담이지만요. 내일 오후 6시 동부 표준시에 tuckercarlson.com에서 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하려면 이 남성을 지원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입니다. 모두가 이 발표를 기대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미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멍청한 10가지 계획과 설명을 발표했죠. 샤리아 법을 사랑하는 그가 미국을 구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와 톰 매시, 조 켄트, 그리고 MGE, 이 사람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천재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식으로 대중의 기대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한다는 사실만 봐도 터커 칼슨의 도덕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죠. 닉 푸엔테스부터 벤 샤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를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터커 칼슨은 미국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모두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샤리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남자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이슬람을 자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정당 창당을 고려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 켄트도 인정했죠. 맞죠? 우리의 재산과 아들, 딸들이 계속 해외로 보내지고 가장 뛰어난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전 정서를 이용하지만 제3정당이 생기면 기뻐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들은 이를 이용 중입니다. 우리는 배신당했지만 우리에게 약속됐던 미국을 여전히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터커가 수요일인 내일 오후 6시 라이브 스트림에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대한 배신 이후 미국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전에 트럼프의 사진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큰일을 하고 또 큰일을 하고 또 큰일을 해요. 그리고 물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어요. 닉 푸엔테스가 이 일에 대해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재미있고 끔찍하지만 이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반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에릭입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터커 칼슨의 엄청난 발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터커는 어제 사실상 제3당 출범이나 어떤 형태의 대선 출마를 암시하면서 모두가 오늘 밤 그의 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제 그 사진을 봤어요. 터커 칼슨은 메인에 있는 자기 집안의 헛간에서 토마스 매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를 초대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린 켄트 매시는 미국 우선 제3당의 출범이나 어쩌면 대선 출마 혹은 어떤 정치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그와 관련된 큰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예요. 그리고 그는 그 쇼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큰 발표는 제3당도 아니었고 대통령 선거 운동도 아니었어요. 미국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10가지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이 독백, 아니 이 발표를 1시간 40분 동안 전부 다 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어요. 맞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리고 저는 놀랄 그걸 일도 객관적으로 아니죠. 봤어요. 저는 이걸 지지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시하는 걸 보면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2028년을 위한 우리의 비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것이라면 그냥 따라가서 지지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임했어요. 저는 터커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고 이념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해봤어요.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사실 그 10가지 항목으로 된 계획이라는 건 전혀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심지어 포인트도 아니에요. 오히려 10개의 형용사 목록에 가깝죠. 그건 포인트 목록도 아니고 요점이 전혀 없어요. 그건 정치 강령이 아니에요. 그건 인형도 아니에요. 정보가 없으니 계획도 아니에요. 실행하라는 요구도 없어요. 실행 항목도 없고요. 사실상 아이디어조차 없어요. 그가 예고했던 10개 항목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커 칼슨이 단지 자신의 콘텐츠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여기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렇게 놀라고 충격받고 믿을 수 없다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어제는 그가 제3당을 창당할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이 엉터리 방송을 보게 만들었죠. 이건 말 그대로 형용사들의 나열, 특히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행어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이걸 1시간 45분 동안 참고 봤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된 계획의 첫 번째 항목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또 다른 항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건강입니다. 건강은 10가지 항목으로 된 계획의 한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도 말씀드릴까요? 단결입니다. 좋은 항목이네요. 단결이 아니고. 사실 그냥 단결이에요. 단결. 물론이죠. 건강, 단결, 공정함. 물론이죠.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당연하잖아요. 미리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제 말은 10가지 중 3가지가 바로 10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통합, 공정성, 정직, 품위, 아름다움, 생산성.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것도 농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 10가지 계획의 10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라이브 방송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밀어붙이는 건 완전 헛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벤 샤피로는 그가 왜 이러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벤 샤피로는 나름의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PBD에서 벤 샤피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그들이 올린 트윗이 있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메인주의 집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먼저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조 켄트였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메시, 조 켄트, 마저리 테일러 그린.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도 있었죠. 맞아요. 터커는 메가가 배신당했다고 했고 우리 모두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내일 밤에 더 얘기하죠. 오후 6시입니다. 다음에 터커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있잖아요. 그는 정당에 그가 대해 이야기하고 본격적인 있어요.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터커가 아마 그 정도까지 투자할 의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3정당은 선거에서 성공한 역사가 별로 없죠. 제 생각에 그가 아마 시작하려는 건 어떤 종류의 알다시피 그들은 그것을 우파판 DSA 라이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일종의 내부적인 알다시피 말구평 우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구에서 경선 후보를 지명하려고 하고 예비선거에서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죠. 제 말은 그게 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터커가 똑똑한지는 모르니까 두고 봐야겠죠. 제가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JD 벤스가 포섭됐다고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 그들이 거기에 간 건 그를 출마하게 설득하려고였대. 원래는 JD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제 그들은 JD가 이란 전쟁 등으로 포섭됐다고 생각해. 내 말은 JD를 우선 신뢰하지 그게 않아. JD 펜스가 터커 칼슨에게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겠지. 타커 칼슨이 실제로 충성을 지키지 않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와,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내 말은 제발. 사실 부통령은 터커 칼슨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건 그의 자유죠. 그의 아들은 예전에 그를 위해 일했었죠. 그렇죠. 네, 버클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했었어요. 저는 버클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관계는 분명히 꽤 가까워요. 만약 터커가 갑자기 돌아서서 JD의 등에 칼을 꽂는다면 정말 충격받을 거예요. 그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발 만들기로 했을 때, 맞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벤 샤피로의 이 모든 일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실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려는 건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요. 이런 아주 반전, 극우적이고 터무니없는 집단, 본질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곧 샤리아법 관련 영상을 볼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시작할 만한 진짜 무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 제레미 보어링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 터커 칼슨은 터파 경제 포퓰리즘과 우파 사회 포퓰리즘에 기반한 새로운 미국 다수파를 만들려고 하는 소수 집단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터커는 새로운 미국 다수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좌파 경제 포퓰리즘과 우파 사회 포퓰리즘을 바탕으로요. 그는 가장 좋아하는 민주당원이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라고 말합니다. 터커는 정치 프로젝트에 몰두 중이며 전통적인 미국 보수연합이 새로운 다수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자베스 워런이 동성결혼과 낙태에 반대한다면 그녀는 터커 칼슨이 꿈꾸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터커가 미국에서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20세기 중반 유럽의 우익사회주의 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아이디어들은 정말 멋지게 들리기 때문이죠. 자유와 단결, 저렴함, 그리고 분노와 증오까지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샤리아 법도 정말 좋아한다고 덧붙이죠. 이제 미국에서 최악이자 가장 멍청한 새 집단이 완성됩니다. 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고 투표하러 올 거예요. 극좌파, 극우파, 이슬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다 한데 모으자는 거죠. 그러면 완벽하죠. 관심과 조회수는 모두 우리가 가져가고 선출되지 않아도 계속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에요. 그는 저지능자들을 하나씩 찾아 직접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샤리아 법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영상은 볼 때마다 역겨워요. 밀발 TV에서 나온 거니 꼭 확인해 보세요. 샤리아법은 나빠요, 세스. 그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빠요. 뉴욕이나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나빠요. 그냥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수년간 세뇌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 직접 보게 돼요. 번창하고 있는 서구 도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도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쇠퇴하고 있어요. 저는 무슬림도 아니고 샤리아법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 뭘 기준으로 비교하죠? 볼티모어랑 비교해서요? 알겠죠? 조용히 하세요. 저는 서구, 즉 백인 세계 밖으로도 여행을 다녀요. 솔직히 말해서 백인 세계요. 저는 중동 지역을 많이 여행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대단해요. 참고로 저는 꽤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중심지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걸프 지역에 가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신의 종교를 믿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좋아요. 이제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보셨나요? 저는 충분히 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게 터커 칼슨의 계획이에요. 그는 실제로 정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터커 칼슨은 미디어 재벌처럼 세 가지 저지능 집단을 찾으려 하며 이렇게 말하죠. 사회주의가 정말 대단하다고 믿을 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샤리아 법을 사랑하고 항상 화가 나 있자고 해요. 그는 극좌, 극우, 그리고 엄청난 수의 무슬림들과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미디어 전략가처럼 계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하고 화나게 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투표하게 하고 시청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영리한 수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10가지 계획,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디어의 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한 번 언론을 낚으려는 수법이었죠. 만약에 멍청한 다수들을 찾아내고 사회주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좌파들을 찾아내고 또 모든 것에 화가 나 있는 우파들을 찾아낸다면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다수와 이슬람주의자들까지 찾아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면 바로 그 순간 수백만 명의 시청자와 수백만 명의 유권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미국에 관심 없고 자기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랬고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미스터 만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